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기억되고 어떤 사람은 금세 잊혀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는 마음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군가는 편안함을 주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매력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품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사용하는 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쌓여 한 사람을 완성합니다. 오늘은 그 작은 차이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분위기가 되고 품격이 되며 삶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투를 기억한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혀도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오래 남는다. 내용은 증발하고 태도는 새겨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도 미움을 받는다. 틀린 말을 하고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 이유도 같다. 세상은 당신의 논리를 평가하기 전에 당신의 어조를 먼저 채점한다. 그 채점은 빠르고 냉정하고 잘 바뀌지 않는다. 말투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거친 말투는 거친 내면을 비추고 조급한 말투는 불안한 내면을 비춘다. 사람들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며 당신을 판단한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읽어낸다. 말의 내용은 꾸밀 수 있지만 다스려 두지 않은 말투는 쉽게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투는 가장 정직한 자백이다. 명심하라. 사람은 정보를 듣는 동물이 아니다. 사람은 태도를 느끼는 동물이다. 같은 부탁도 어떤 말투로 하느냐에 따라 흔쾌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단칼에 거절당하기도 한다. 같은 충고도 누군가의 입에서는 약이 되고 누군가의 입에서는 모욕이 된다. 차이는 내용이 아니다. 차이는 칼날을 쥐어주느냐, 손잡이를 쥐어주느냐에 있다. 똑같은 칼이라도 어느 쪽을 내미느냐가 관계를 베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말투가 부드럽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한 자일수록 말이 낮고 느리다.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리를 키우는 사람은 대개 가진 것이 작다. 얕은 물일수록 더 시끄럽게 흐르는 법이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 앞에서 목소리를 키운다면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불안의 신호다. 그 불안을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 그 자리를 이긴다. 반대로 부드러운 말투를 만만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세상에는 가장 정중한 말투로 가장 단호한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미소를 거두지 않으면서도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이 절제된 위압이다. 칼을 뽑지 않고도 칼이 거기 있음을 알게 하는 기술이다. 칼집에 든 칼이 가장 무섭다. 언제든 뽑힐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상대를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말투의 품이란 결국 이 칼집을 다루는 솜씨다. 말투는 당신의 감정을 새어나가게 하는 가장 큰 틈이기도 하다. 화가 났을 때 말이 빨라지고 두려울 때 말이 변명으로 길어지고 자신이 없을 때 말끝이 흐려진다. 사람들은 그 틈으로 당신의 패를 본다. 카드를 손에 쥐고도 표정으로 다 보여주는 자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 협상의 자리에서 먼저 흥분하는 쪽이 진다. 먼저 목소리가 떨리는 쪽이 약자다. 그러니 감정이 끓을수록 말투는 더 차갑게 가라앉혀야 한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갑옷이다. 특히 화가 났을 때의 말투를 경계하라. 네로 황제 곁에서 권력의 정점과 그 몰락을 모두 지켜본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짧은 광기라 불렀다. 그는 화를 다스리는 일에 책 한 권을 통째로 바칠 만큼 인간이 분노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었다. 화가 난 순간의 사람은 잠시 미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 짧은 광기 속에서 튀어나온 말투는 멀쩡한 정신으로는 결코 거둬들일 수 없다. 평소의 친절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지는 순간에 나오는 말투는 미리 다스려두지 않으면 연기할 수 없다. 사람들은 당신이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기분 나쁠 때 당신을 평가한다. 술에 취했을 때, 다급할 때, 손해를 봤을 때, 그때 튀어나오는 말투가 당신의 진짜 평판을 만든다. 가면은 편안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가면이 가장 벗겨지기 쉬운 순간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가 결국 신뢰를 얻는다. 부탁할 때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급이 보인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순간 사람은 본색을 감추기 어렵다. 급할수록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고 급할수록 더 정중해지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평소에 예의가 얼마나 얕았는지를 드러내고 후자는 그 정중함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나왔는지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얻어야 할 때 어떻게 구는지를 오래 기억한다. 아쉬운 자리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자는 다음에 줄 것이 있어도 받지 못한다. 낮출 줄 아는 말투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자의 감각이다. 위치를 모르는 말투가 가장 먼저 문을 닫히게 만든다. 사과할 때의 말투는 잘못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그 잘못을 어떤 어조로 인정하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 변명이 섞인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그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그러나를 붙이는 순간 앞의 사과는 통째로 지워진다. 입으로는 굽히면서 어조로는 버티는 사람을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본다. 진짜 사과는 말투에서 먼저 드러난다. 짧고 군더더기 없고 조건을 달지 않는 어조. 그 담백함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운다. 길게 늘어놓는 사과일수록 진심이 아니라 자기 방어인 경우가 많다.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말하는 말투를 다스려라. 사람들은 당신이 제3자를 어떤 어조로 입에 올리는지를 듣고 언젠가 자신도 그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한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비트는 말투는 반드시 돌아온다. 험담은 듣는 사람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그 즐거움 끝에 남는 건 화자에 대한 경계심이다. 영리한 자는 함께 험담하는 상대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나와 같이 남을 씹는 입은 내일 다른 자리에서 나를 씹을 입이기 때문이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너그럽게 말하는 자가 결국 어디서든 안전하다. 말투에는 거리가 담겨 있다. 너무 가까운 말투는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고 너무 먼 말투는 상대를 밀어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정한 온도가 있다. 그 온도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한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오래된 친구처럼 구는 것은 친근함이 아니라 무례함이다. 거리를 모르는 친밀함은 결국 침범이 된다. 좋은 말투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아는 데서 나온다. 말의 속도에도 그 사람의 무게가 실린다. 급하게 쏟아내는 말은 아무리 오라도 가볍게 들린다. 빠른 말투는 쫓기는 사람의 말투다. 무언가에 쫓기듯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다급해 보이고 다급한 사람은 만만해 보인다.
반대로 한 박자인 듯 조말하는 사람은 그 여백만으로 무게를 얻는다. 말과 말 사이의 짧은 틈은 빈 곳이 아니라 힘이 머무는 자리다. 서두르지 않는 말투는 내가 이 상황을 쥐고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다. 그러니 중요한 말일수록 천천히 꺼내라. 느린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곱씹게 만든다. 빠르게 던진 말은 빠르게 잊히고 천천히 놓인 말은 오래 남는다. 말의 양도 말투의 일부다.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너무 적게 말하는 사람은 깊어 보인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말투다. 답하지 않음으로써 답하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위를 진다. 모든 질문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다루기 쉽다. 빈칸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늘 먼저 패를 깐다. 잠시의 침묵을 견디는 법을 익혀라.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흔들린다. 묻는 말투와 단정하는 말투의 차이도 알아야 한다. 단정하는 사람은 자기 패를 먼저 펼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 드러낸 뒤에야 상대의 반응을 기다린다. 그러나 묻는 사람은 상대의 패를 먼저 보고 나서 움직인다. 질문은 약자의 자세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다. 무엇을 묻느냐가 대화가 흐르는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단언하는 사람은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결국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멈춘다. 적게 단정하고 깊게 물어라. 답을 쥐고도 묻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같은 사람에게 늘 다른 말투를 쓰는 자는 신뢰를 잃는다. 윗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아랫사람에게는 거칠게 구는 말투는 니구의 눈에나 보인다. 사람들은 당신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당신의 본성을 가늠한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말투,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말투. 그 사소한 순간에 당신의 됨됨이가 드러난다.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당신은 가장 또렷하게 평가된다. 그러니 말투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이 곧 품격이다. 말투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수천 번의 말이 쌓여 굳어진 습관이다. 그래서 무섭다.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뒤에야 후회된다. 한순간에 비꼬는 말투, 한 번의 차가운 한마디가 오래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신뢰는 벽돌처럼 천천히 쌓이지만 거친 말 한마디에는 한순간에 허물어진다. 쌓는 데는 10년이 걸리고 부수는 데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비꼬는 말투를 가장 경계하라. 사람들은 직접적인 분노보다 비아냥을 더 오래 기억한다. 화는 지나가지만 빈정거림은 상처로 남는다. 농담에 탈을 쓴 가시는 2배로 아프다. 웃으면서 찌르는 말은 빠져나갈 구멍까지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찔린 사람은 겉으로 웃어넘기고 속으로 당신을 지운다. 당신은 즐겁게 한마디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마디가 조용히 당신의 자리를 좁혀간다. 성격은 깊은 뿌리지만 말투는 그 위에 난 한 가지일 뿐이다. 뿌리를 통째로 바꾸지는 못해도 가지 하나는 의식하면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가지를 먼저 본다. 내면을 다 고치지 못해도 말투 하나만 다스리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말투를 익히면 따뜻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조급한 사람이 느린 말투를 익히면 점차 그 안이 느긋해진다. 말투가 사람을 만든다. 가면을 오래 쓰면 그 가면이 얼굴이 되는 것이다. 대화의 첫마디와 끝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사람은
처음과 끝을 가장 선명하게 새긴다. 중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흐려져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났는지는 인상으로 남는다. 첫마디의 말투가 상대의 경계를 풀거나 세우고 끝마디의 말투가 그 만남 전체의 색을 결정한다. 좋은 대화도 마지막 한마디가 차가우면 차가운 만남으로 남는다. 반대로 다소 껄끄러운 자리도 마무리의 말투가 정중하면 그럭저럭 견딜만한 만남으로 남는다. 그러니 헤어지는 순간의 말투에 가장 공을 들여라. 끝을 다스리는 자가 인상을 다스린다. 기억하라. 말투는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첫 번째 신호다. 사람들은 그 신호 하나로 당신을 가까이 둘지, 멀리 할지, 이용할지, 따를지를 정한다. 당신의 능력보다 먼저 당신의 어조가 문을 열거나 닫는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졌어도 거친 말투에 실려나가면 그 내용은 닿기 전에 튕겨나간다. 좋은 그릇에 담기지 못한 음식은 결국 먹히지 않는다. 말은 화살과 같다. 쏘아진 뒤에는 거둘 수 없다. 그러나 말투는 그 화살에 묻은 독과 같다. 같은 화살이라도 독이 묻으면 상처가 곪고 약이 묻으면 상처가 아문다. 무엇을 묻혀 보낼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이다. 그 선택이 매일, 매 순간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 세상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이 보여준 것만 본다. 그리고 당신이 보여주는 것의 절반은 말투다. 그러니 진심이 억울하다고 말투를 함부로 두지 마라. 다듬어지지 않은 진심은 가시가 되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찌른다. 말투를 다스려라. 그것이 사람을 다스리는 시작이다. 자기 말투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자기 인생을 다스리겠는가? 낮게 말하라. 천천히 말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람은 외모로 첫인상을 남기고 분위기로 오래 기억된다.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그 사람 곁에서 느낀 공기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이목구비를 먼저 그리지 않는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를 먼저 떠올린다. 편안했는지, 조심스러웠는지, 따뜻했는지.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의 얼굴은 가물가물해도 그 사람과 있을 때의 느낌은 신기하게도 선명하게 남는다. 결국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생김새가 아니라 그가 풍기는 분위기다. 그리고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천천히 배어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좋은 분위기를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신을 다듬어온 흔적이다. 화려한 옷이나 값비싼 물건이 그것을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 겉을 아무리 꾸며도 그 사람이 풍기는 공기는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분위기를 가지려 서두를 필요는 없다. 매일을 조금 더 정성껏 살아내면 그 시간이 알아서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진다. 젊을 때는 외모가 사람을 설명한다. 팽팽한 피부와 뽀렷한 이목구비가 시선을 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 시절이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외모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분위기가 대신한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가볍고 산만하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그윽하다. 그 차이는 피부나 옷이 아니라 표정과 말투, 몸의 밴 태도에서 온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분위기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굴은 부모가 준 것이지만 분위기는 자신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든 얼굴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무엇을 자주 느끼며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오래 품고 있었는지가 표정에 결이 되어 남는다. 자주 웃은 사람의 얼굴에는 부드러움이 남고, 자주 나를 세운 사람의 얼굴에는 그 날카로움이 남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푸근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다가가기 어려워진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그 세월을 살아낸 마음의 결이다. 분위기 있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말이 앞서지 않고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사람을 묵직하게 만든다. 급한 사람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보이고, 그런 모습은 아무리 단정해도 가벼운 인상을 남긴다. 반대로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묘한 안정감이 있다.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람들은 그 편안함을 기억한다. 분위기란 결국 함께 있는 사람을 어떤 기분에 머물게 하느냐의 문제다. 누군가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을 가라앉힌다. 우리가 오래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늘 후자다. 그 안정감은 큰 말이나 대단한 행동에서 오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 작은 태도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침묵은 분위기의 가장 오래된 재료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가벼워진다.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에게는 더 헤아릴 것이 남지 않는다. 반면 말을 아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다. 그 궁금함이 사람을 은은하게 남게 한다.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다.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의 100마디보다 무겁다. 말이 적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어쩌다 건네는 한마디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말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는 일이다. 무게 있는 사람은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는다. 말이 끊긴 자리를 굳이 채우려 들지 않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차갑게 박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하게 스민다. 분위기 있는 사람은 말의 온도를 안다. 그는 옳은 말을 차갑게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 단호하되 그 단호함 안에 상대를 향한 배려를 남겨둔다. 말이 날카롭기만 한 사람은 똑똑해 보일지언정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 오래 기억되는 것은 영리한 말이 아니라 따뜻했던 말투다. 날카로운 말은 그 순간엔 이겨도 끝내 사람을 잃는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보다 그 말이 어떤 온도였는지를 더 오래 간직한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옳은 충고를 늘어놓는 사람보다 그저 곁에서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더 오래 남는다. 말의 온도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안다. 말보다 먼저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시선과 태도다.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눈빛이 그 사람을 말한다. 시선이 안정된 사람은 안에 중심이 있다. 그는 상대를 똑바로 보되 부담을 주지 않고 먼저 눈을 피하지도 않는다. 반면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어딘가 비어 보인다. 걸음걸이, 자세, 손짓 하나에도 그 사람이 살아온 결이 묻어난다.
태도는 꾸민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몸에 익은 것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래서 태도는 말보다 정직한 자기소개다. 사람들은 의외로 말의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눈빛이 어땠는지, 어떤 자세로 자신을 대했는지는 오래 기억한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몸에 밴 태도는 좀처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풍경이다. 늘 찡그린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고, 표정이 매번 요란하게 바뀌는 사람은 어딘가 피곤하게 느껴진다. 분위기 있는 사람의 표정은 잔잔하다. 기뻐도 호들갑스럽지 않고 언짢아도 쉽게 일그러지지 않는다. 그 잔잔함이 신뢰를 만든다. 감정을 숨기라는 말이 아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작은 일에 얼굴이 매번 바뀌는 사람은 곁에 있기에 어딘가 불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을 크게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댈 수 있는 단단함이 있다. 평온한 표정은 평온한 내면에서 나온다. 표정은 억지로 지을 수 있어도 오래 유지되지는 않는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그 어지러움이 얼굴에 비친다. 그러니 좋은 표정을 가지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여유는 분위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겉으로 다 드러나면 그 사람은 어딘가 쫓기는 사람처럼 보인다. 원하는 것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다. 그 품격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생긴다. 매사에 안달하지 않는 태도,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 그런 여유가 사람을 한 단계 위로 올려놓는다. 급할수록 가벼워지고 느긋할수록 묵직해진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단단할 때 생긴다. 조급한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지지만, 여유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본다. 그 한 발의 거리가 품격을 만든다. 평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분위기의 한 부분이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통째로 출렁이는 사람은 곁에서 보기에도 위태롭다. 좋은 말을 들었다고 금세 우쭐하고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곧장 가라앉는 사람은 결국 남의 말에 끌려다닌다. 반면 어떤 평가에도 크게 일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믿음에서 온다. 그런 사람은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애쓰지 않기에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인다. 분위기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다. 모든 자리에 끼고 모든 부탁에 응하고, 누구에게나 속을 다 털어놓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오래 기억되기는 어렵다. 어디에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귀해지지 않는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지 않는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예의다. 스스로를 귀하게 다루는 사람을 세상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어느새 남에게도 전해진다. 늘 자신을 뒤로 미루고 남에게만 맞추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이 텅 비어 있음을 느낀다.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변함없이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 베품에도 자연스러운 결이 있다. 따뜻한 사람은 도움을 주되 생색내지 않고, 호의를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무언가를 주고 나서 그것을 자주 입에 올리는 사람은 받은 사람의 마음을 도리어 무겁게 만든다. 정작 오래 기억되는 친절은
조용히 건네진 것들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곁을 지킨 사람, 힘든 순간에 말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 그런 사람의 따뜻함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배품을 자랑하지 않는 절제가 그 사람의 온기를 더 오래 남게 한다. 분위기 있는 사람의 다정함에는 늘 그런 조용함이 있다. 마음을 천천히 여는 것도 여유에서 나온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속내를 쏟아내는 사람은 솔직해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급한 사람이다. 마음은 천천히 열어야 단단해진다. 시간을 두고 곁을 내준 사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보여준 사이는 그만큼 빨리 식는다. 사람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마음을 줄 사람과 그 깊이를 천천히 가늠하는 여유, 그것이 사람을 가렵지 않게 만든다. 쉽게 열린 마음은 쉽게 다치고 천천히 열린 마음은 오래 간다. 천천히 여는 것은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좋은 관계일수록 천천히 익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거꾸로 한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깍듯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군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닳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함부로함이다. 오래된 사이라는 이유로 말이 거칠어지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배려가 사라진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거리가 사라지면 존중도 함께 옅어지기 때문이다. 분위기 있는 사람은 친밀함 속에서도 선을 안다. 그 선이 관계를 오래 지켜준다. 편안함과 무례함은 다르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곁에 사람을 오래 둔다.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익숙해질수록 더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 잘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오래 남는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한다. 분위기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대화를 끌고 가지 않는다. 그는 상대가 편히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준다. 끼어들지 않고 다음에 할 말을 머릿속으로 준비하며 듣는 척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머문다. 그 고요한 경청이 상대를 존중받는 기분으로 만든다.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바쁜 사람보다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 곁이 더 편안한 법이다.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는 가장 조용한 표현이다. 여백이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한다. 모든 것을 또박또박 설명하는 사람보다 어딘가 다 알 수 없는 구석을 남겨둔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마음이 간다. 안개가 낀 산이 맑은 날의 산보다 높아 보이는 것과 같다. 윤곽이 흐릿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더 크게 그린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소리내어 알리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작아진다. 굳이 다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은 자신을 감추라는 말이 아니다. 다 보여주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그 여유가 사람을 한결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말하지 않고 남겨둔 부분이 때로 그 사람을 더 그윽하게 만든다. 여백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다가올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머물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도 분위기의 한 부분이다. 좋은 자리라고 끝까지 남아 마지막까지 자신을 다 보여주는 사람은 처음에 좋은 인상마저 흐려버리고 난다. 오히려 가장 좋은 순간에 자리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된다. 대화에서도 마지막 말을 기어이 가지려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자랑을 끝까지 늘어놓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마음이 간다. 적당한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절제.
그 절제가 사람을 가볍지 않게 만든다. 떠난 뒤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은 늘 떠날 때를 알았던 사람이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더 단단한 분위기를 가진다. 늘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견디는 사람은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 외로움을 못 이겨 아무에게나 손을 뻗는 사람은 정작 누구에게도 깊이 닿지 못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담담히 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있다. 그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면서도 그 누군가에 매이지 않는다. 그 차이가 분위기를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메우려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그럴수록 관계는 얕아진다.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은 관계에서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매달리지 않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고독을 견딘 시간이 그 사람의 그릇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남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단단한 분위기에는 대개 견뎌낸 시간이 깃들어 있다.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는 사람보다 흔들렸다가 다시 중심을 잡아본 사람에게서 더 묵직한 기운이 느껴진다. 살면서 겪은 어려움은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그 흔적을 원망으로 품은 사람과 이해로 품은 사람은 풍기는 공기가 다르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날카로워지고 누군가는 깊어진다. 자신의 아픔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시간을 통해 타인을 헤아릴 줄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의 분위기에는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무게가 있다. 그것은 책으로 배울 수 없고 오직 살아내야만 얻어지는 것이다. 관계에서의 안정감은 분위기의 완성이다. 오늘은 다정하고 내일은 차가운 사람을 깊이 신뢰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보다 한결같은 사람을 더 믿는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 편안함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된다. 변덕은 아무리 다정해도 끝내 불안으로 남는다. 변하지 않는 태도는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 사람을 붙드는 힘이다. 잠깐 빛나는 사람은 많아도 오래 한결같은 사람은 드물다. 그 드물미 곧 그 사람의 분위기를 특별하게 만든다. 한결같음은 무덤덤함과는 다르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온이다. 분위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의 문제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히 분위기를 무언가를 감추는 기술로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감정을 다스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가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 태도가 표정이 되고 말투가 되고 눈빛이 된다. 결국 우리가 분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자신을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서는 어딘가 거친 기운이 느껴지고 자신을 정성껏 가꾼 사람에게서는 차분한 깊이가 느껴진다. 분위기는 그 사람의 안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외모를 가꾸기 전에 태도를 돌아보아야 한다. 말의 속도를 늦추고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일.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공기를 만든다. 그것은 겉을 꾸민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살아가는 매일의 결 속에서 천천히 빚어진다.
누구도 하루 만에 그윽해지지 않는다. 오늘 무심코 한 말, 무심코 지은 표정, 사람을 대한 방식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된다. 사람은 얼굴보다 곁에서 느낀 감정을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는 꾸민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에서 배어 나오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신을 다루는 마음, 견뎌낸 시간들이 언젠가 당신의 분위기가 되어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사람은 한 번의 성공으로 믿음을 얻지 못한다. 세상이 정말로 지켜보는 것은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성공을 만든 행동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가이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반복된 성공은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재능은 순간을 증명하지만 신뢰는 다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처음 잘한 사람은 우연으로 취급받고 두 번 잘한 사람은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듣는다. 그 정도로는 상대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자리 잡지 못한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진짜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을 때다. 궁금함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가 들어선다. 왜 유독 반복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말은 그 자리에서 지어낼 수 있지만 반복된 행동은 미리 지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네 어귀에는 늘 같은 시간에 셔터를 올리는 가게 주인이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이 많으나 적으나 그는 정확히 같은 시각에 문을 연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몸이 먼저 기억한다. 그 앞을 지날 때 시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준 진짜 선물이다. 신뢰란 성실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가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뜻한다. 화려한 개업 이벤트 하나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종류의 안심이다. 사람들은 그 가게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 앞을 지날 때 마음이 편안해져 있다. 대장장이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쇠를 두드리지 않는다. 같은 각도, 같은 힘, 같은 리듬으로 수천 번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 반복은 기계적인 되풀이가 아니다. 매번 쇠의 온도와 저항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대장장이는 그 미세한 차이를 손끝으로 알아챈다. 숙련이란 같은 동작을 무심히 반복하는 능력이 아니라 똑같아 보이는 순간 속에서 매번 다른 신호를 읽어내는 감각이다. 초보자의 눈에는 천 번째 망치질과 첫 번째 망치질이 같아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세한 조정이 쌓여 있다. 그렇게 지겨움을 견딘 자리에서만 날이 선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처음 한두 번은 예의로 보인다. 그 인사가 1년, 2년 변함없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예의라 부르지 않는다. 반복은 행동을 성품으로 번역하는 조용한 작업이다. 판단은 언제나 뒤늦게 쌓인 시간 이후에야 내려진다. 그러니 신뢰를 얻고 싶다면 말을 다듬으려 애쓰지 마라. 말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만 몸에 밴 행동은 상대의 기억 속에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는다. 언젠가 그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으로 통하게 된다. 반대로 아무리 말을 잘 다듬어도 뒤따르는 행동이 없으면 그 말은 며칠 안에 빛이 바랜다. 이 원리는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오히려 더 무섭게 작동한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받는다.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성격으로 이름 붙여진다. 두 번째 기회까지는 관대해도 세 번째부터는 조용히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이다. 되풀이된 지각은 게으름이 되고
되풀이된 변명은 무책임이 되고 되풀이된 배신은 본성이 된다. 사람은 실수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실수가 관성이 되는 순간 무너진다. 관성은 소리 없이 자란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3번, 4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등을 돌린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해 억울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볼 때 두려워할 것은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관성으로 굳어지고 있는지 여부다. 새해 첫날의 다짐이 여름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결심은 불씨와 같아서 처음 붙인 불은 순식간에 타오르지만 장작을 넣어주는 손이 없으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불이 꺼진 것을 의지의 실패로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로 부족했던 것은 의지가 아니라 장작을 매일 넣도록 만들어주는 장치. 곧 정해진 시간과 환경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결심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대개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 그 결심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사소한 장치가 있었는가에서 갈린다. 의지력이란 매일 아침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자원이 아니라 애초에 덜 소모하도록 짜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아껴지는 것이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가 가리킨 낭비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무의미한 선택들의 총합이다. 하루 1시간의 딴짓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수십 년 쌓이면 인생 전체를 좀 먹고 하루 1시간의 몰입 역시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수십 년 축적되면 다른 사람은 닿지 못할 곳에 이르게 한다. 시간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루에 한 뼘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속도로 새어나갈 뿐이다. 그래서 세네카가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반복 없이 흘려보낸 시간이 남긴 텅 빈 인생이었다. 결국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인생의 방향과 밀도를 결정짓는 셈이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시각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상대가 세워둔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큰 약속 하나로 상대의 기대를 사려 하지만 지키지 못할 큰 약속보다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을 매번 지키는 쪽이 훨씬 무겁다. 매번 같은 자리, 같은 시각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이 맡겨진다. 기대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태어난다. 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 실망의 크기도 그만큼 커지지만 작은 약속은 지켜질 때마다 조용히 신뢰의 격돌안장을 더 쌓는다. 그 밀도는 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사람은 큰 사건 하나로 관계를 판단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건네는 짧은 인사, 매번 지켜지는 사소한 약속,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여 신뢰라는 두꺼운 층을 이룬다. 화려한 이벤트를 한번 벌여도 평소의 무심함이 그대로라면 그 이벤트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관계란 결국 특별한 하루보다 평범한 날들의 평균에 가깝다.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순간은 되게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아니라 평범한 날의 온도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음을 눈치챘을 때다. 비 오는 날에도 늘 걷던 길을 그대로 걷는 사람이 있다. 우산을 쓰고 조금 젖은 채로 그러나 같은 시각에 같은 길을 지난다. 그에게 그 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사람도 그렇게 자신만의 궤도를 만든다. 날씨가, 기분이,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궤도. 반복은 어느 순간 선택의 영역을 벗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
궤도를 가진 사람은 매번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이미 몸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몸에 밴 반복은 정작 본인보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 처음 만난 사람의 좋은 말은 가볍게 들어라. 순간은 누구나 꾸밀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태도, 같은 말, 같은 대우를 이어간다면 그때는 믿어도 된다. 가면은 한 번은 완벽하게 쓸 수 있어도 매일 같은 무게로 오래 쓰고 있으면 반드시 어딘가 틈이 벌어진다. 화려한 첫마디보다 세 번째, 열 번째 만남에서 반복되는 사소한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에 훨씬 가깝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첫인상이 아니라 그가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을 관찰하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되풀이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언제 그것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같은 실력이라도 아무 때나 드러내는 사람과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는 사람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 매 순간 자신의 노력을 증명하려 드는 사람은 오히려 가볍게 보인다. 준비의 반복과 과시의 반복은 다르다. 매일 갈부닥돼 그것을 언제 꺼낼지는 따로 계산해야 한다. 준비된 것을 아무 때나 소진하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밀 것이 남지 않는다. 묵묵히 쌓아온 자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오랜 시간의 무게를 증명해낸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운동화 끈을 묶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날씨가 맑든 흐리든 그는 같은 시각에 문을 나선다. 몸의 변화보다 먼저 달라지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자기인식이다. 나는 매일 나서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몸에 새겨지고 나면 몸은 그 인식을 뒤따라 변한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몇 년이 지나면 그는 하루도 나서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파도는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바위를 깎지 않는다. 파도는 바위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리듬을 버리지 않을 뿐이다. 수만 번의 같은 충돌이 쌓여야 바위의 모양이 바뀐다. 사람들은 완성된 바위의 매끈함만 보고 감탄하지만 그것을 만든 것은 힘이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은 믿음이었다. 거센 파도가 한번 몰아쳤다가 오래 잠잠해지는 것보다 잔잔해 보이는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는 쪽이 결국 바위의 모양을 바꾼다. 완성된 결과만 본 사람은 오늘 부러워하지만 그 리듬을 알아본 사람은 그 안에 쌓인 시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되풀이에도 방향은 필요하다. 방향 없는 되풀이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에 불과하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어떤 감정이든 그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 했다.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몸만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하는 감정에 휘둘릴 뿐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무언가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그 방향이 옳은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당연히 틀린 반복은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사람을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을 뿐이다. 방향 없이 몸을 움직이는 자는 지치기만 하고 방향을 가진 채 나아가는 자는 단단해진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 침묵에 무게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말해야 할 순간까지 오래 지켜온 절제가 있어야 침묵도 힘을 가진다. 사람들은 자주 말하는 사람의 말은 가볍게 흘려듣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사람이
아침내 내뱉는 한마디에는 귀를 기울인다. 힘은 말의 양이 아니라 절제라는 습관이 얼마나 오래 쌓였는가에서 나온다. 매번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의 눈물보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사람의 단 한 번의 동요가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다. 절제도 결국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아껴온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무기로 꺼냈을 수 있다. 공자가 말한 익힘은 배움이 몸을 거쳐 태도가 되는 과정이었다. 세네카가 경계한 낭비는 작은 선택이 시간을 갉아먹거나 쌓는 과정이었다. 스피노자가 말한 인식은 그 모든 되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방향을 냉정히 확인하라는 요구였다. 익힘과 시간과 방향, 이 세 축이 어긋나지 않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단단하게 세워진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 둘은 그만큼 쉽게 힘을 잃는다. 사람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하나의 편판을 얻는다. 그 편판은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람의 이름이 되고 정체성이 된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 그의 한순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껏 되풀이해온 태도를 이름 안에서 함께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 이름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 매일 똑같이 반복된 선택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새겨놓은 흔적, 그것이 이름이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것은 티끌만큼도 크지 않다. 그러나 그 티끌 같은 하루가 내일도 몇 해가 지나도 똑같이 되풀이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된다. 오늘의 작은 행동은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나 자신을 만들고 있다. 오늘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몇 년 뒤 거울 속에서 만나게 될 사람의 얼굴을 미리 그리고 있는 셈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마라. 이미 옳다고 확인한 것을 오늘도 다시 하면 된다. 그 일이 지겹게 느껴지는 순간이야말로 결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사람들은 그 지겨움을 견디지 못해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매번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견디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 당신이 지겹도록 되풀이하고 있는 그 하루가 언젠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이름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세상은 결국 오늘을 다시 살아낸 사람의 편이다. 당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그만큼 모진 말을 하지 못한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신문당한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추궁당하고 이미 끝난 일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고문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더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착각이다. 머릿속에서 시작된 문제는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생각은 생각으로 멈춰지지 않는다. 머릿속의 문제를 머릿속에서 풀려는 사람은 불을 불로 끄려는 사람과 같다. 끄려 할수록 번진다. 생각이 많은 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많을 때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은 발이다. 그리고 발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히기 시작한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사람은 자리에 앉는다. 앉아서 더 깊이 파고든다. 그러나 그 깊이는 우물이 아니라 늪이다. 파고들수록 빠지고 빠질수록 더 파고든다.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깊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뜻이다. 우물을 파는 사람은 물을 만나지만 늪을 파는 사람은 자기 발목을 잃는다. 둘은 똑같이 땅을 파지만 하나는 생명을 얻고 하나는 갇힌다. 멈춰 앉아 파고드는 생각은 거의 늪 쪽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한다. 사람은 왜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가? 생각이 자신을 갉아먹는 줄 알면서도 왜 그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는가? 그것이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준다. 가만히 앉아 고민하는 동안 사람은 자신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일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이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였다고 믿는 것. 그것이 생각이 주는 가장 교묘한 위안이다. 그래서 사람은 행동 대신 고민을 택한다. 고민은 아프지만 안전하기 때문이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고민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생각을 끝내 놓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 고통은 적어도 익숙하고 익숙한 고통은 낯선 행동보다 덜 두렵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은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벌하는 채찍으로 변한다. 사람은 같은 자리를 맴돌며 스스로를 심문하고 그 심문에서 묘한 안도를 느낀다. 적어도 자신을 방치하지는 않았다면 착각. 그러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돌보는 것은 다르다. 끝없이 곱씹는 일은 돌봄이 아니라 학대다. 더 나쁜 것은 사람이 그 학대를 노력이라 부른다는 점이다. 밤새 같은 생각을 굴린 사람은 다음날 자신이 무언가 치열하게 애썼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다른 것은 마음뿐이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쓴 흔적과 나아간 거리를 혼동하는 동안 삶은 제자리에서 늙어간다. 답이 나와도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같은 고민이 매일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답이 나와도 손에서 놓지 못한다.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다. 답을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확실함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한치의 위험도 없는 길. 그러나 인생에 그런 것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으니 생각은 끝날 수가 없다. 같은 고민을 100번 반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끝나지 않을 질문을 붙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답으로 닫히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설 때 비로소 닫힌다. 확실함을 손에 쥐려는 사람은 영원히 앉아있고 불확실함을 안고 걷기로 한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간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확실함을 얻는 일이 아니라 확실함 없이도 한 발을 내딛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움직이려는 사람은 끝내 움직이지 못한다. 길은 다 보고 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많다는 것은 지혜의 증거가 아니다. 대개는 불안의 증거다. 두려울 때 사람은 더 많이 생각한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머릿속에서라도 통제하려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미리 그려보면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대비가 아니라 주술이다. 불안을 달래기 위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의식일 뿐이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불행이 비켜가지 않는다. 다만 아직 오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여러 번 겪을 뿐이다. 한 번 닥칠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앞당겨 겪는 사람은 정작 그 일이 실제로 왔을 때 이미 지쳐 있다. 불안은 그렇게 사람을 두 번 죽인다. 한 번은 상상으로, 한 번은 현실로. 게다가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사람을 더 무력하게 만든다. 통제하려 할수록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목록만 길어지기 때문이다. 손에 쥔 모래처럼 꽉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간다. 진짜 평온은 모든 것을 쥐려는 손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다. 내일의 날씨도, 타인의 마음도,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도 우리 손밖에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머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밤을 새운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바꿀 수 없는 법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눈이다. 그리고 그 눈은 책상 앞이 아니라 길 위에서 맑아진다. 이것이 생각의 감옥이다. 멈춘 몸 위에 멈춘 생각이 쌓이면 그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앉아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가장 생생하게 일어난다. 그는 현실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와 싸운다. 그림자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 지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노려보는 사람뿐이다. 그림자는 빛을 등진 자의 발밑에서만 자란다. 몸을 돌려 빛을 향하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림자를 노려보느라 정작 자신이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는지를 잊는다. 그리고 이 감옥의 창살은 쇠가 아니라 끝없는 망설임으로 만들어진다. 누가 가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근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밖에서 누군가 자물쇠를 열어주기를 기다린다. 열쇠가 처음부터 자기 두 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빠져나오는 길은 생각의 반대편에 있다. 머릿속의 매듭은 머리에서 풀리지 않는다. 그 매듭은 발끝에서 풀린다. 한 걸음을 떼는 순간 멈춰있던 피가 돌고 멈춰있던 생각도 비로소 자리를 옮긴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 흐르지 않는 생각도 안에서부터 상한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마라. 의지로 생각을 누르려는 싸움은 반드시 진다. 손으로 떼어낼수록 더 엉기는 거미줄과 같다. 떼어내려 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걸으면 거미줄은 풀려는 노력 없이 저절로 끊어진다. 정면으로 부수려는 싸움보다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는 싸움이 이기는 때가 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오래된 지혜다. 맞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비켜서 이기는 법이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흔히 자신을 깊은 사람이라 여긴다. 그러나 흐름과 고임은 다르다. 흐르는 물은 멀리 가면서 맑아지고 고인 물은 한자리에서 탁해진다. 생각도 그렇다. 행동으로 흘러가는 생각은 사람을 키우고 제자리에 고인 생각은 사람을 삼킨다. 같은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도 그것이 밖으로 흐르면 통찰이 되고 안에 갇히면 병이 된다. 그러니 생각의 양을 자랑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생각이 어디로 흐르느냐다. 흐르지 못한 생각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질 뿐이다. 걷는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도망은 문제의 등을 돌리는 일이고 걷기는 문제를 더 잘 보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일이다. 너무 가까이 들여다본 고비는 코끝에 갖다 댄 글씨처럼 형체를 잃는다. 멀어져야 그것이 큰 바위인지 작은 조약돌인지 분간이 된다. 걷는 사람은 문제를 놓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자기 사이에 시야가 생길 만큼의 거리를 확보한 사람이다. 그 거리가 없으면 사람은 손톱만한 근심 하나에 평생을 짓눌린다. 가까이 있는 근심은 언제나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거리는 그 근심을 제 크기로 되돌려 놓는다. 자기 문제에 코를 박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안다. 그러나 한 발 떨어져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자기 근심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세상이 보인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묵묵히 걷고 있다.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의 고민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니체다. 평생 병약했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이었던 그가 가장 깊은 사유를 길어올린 곳은 서재가 아니었다. 그는 호숫가를 걸었고 산길을 몇 시간씩 걸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고 걸으면서 문장을 얻었다. 그는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다. 걷다가 떠오르지 않은 생각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취향의 고백이 아니라 경고다. 의자에 눌러붙어 짜낸 결론에는 책상에 곰팡이 냄새가 밴다. 가장 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 가장 멀리 걸어 가장 강한 생각에 도달했다. 그에게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사유 그 자체였다. 머리만으로 길어올린 생각은 핏기가 없다. 발로 땅을 디디며 얻은 생각에는 체온이 있다. 살아있는 생각과 죽은 생각의 차이는 거기서 갈린다. 그는 머리로 풀리지 않는 것을 다리로 풀어낸 사람이었다. 막힌 생각을 붙들고 책상에 앉는 대신 문을 열고 길로 나섰다. 그러면 풀리지 않던 것이 걸음을 따라 풀려나갔다. 이것은 한 사람의 결란 습관이 아니다. 누구의 몸에나 새겨진 오래된 이치다. 다만 대부분은 그것을 잊고 산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인다. 이상하게도 걸으면서 하는 혼잣말은 앉아서 하는 혼잣말과 다르다. 앉아서 하는 독백은 자책으로 흐르고 걸으면서 하는 독백은 정리로 흐른다. 같은 머리에서 나오는 말인데 방향이 다르다. 발이 앞으로 나아가면 생각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믿지만 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면 마음도 웅크리고 어깨를 펴고 걸으면 마음도 펴진다. 자세가 곧 정신이다. 몸을 어떻게 두느냐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를 결정한다. 마음을 고치려거든 먼저 몸을 일으켜라. 무너진 마음은 설득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일으켜 세운 몸을 따라 천천히 일어선다. 감정이 격해질 때도 같다. 분노를 그 자리에 앉아 곱씹으면 상처는 긁을수록 덧난다. 그러나 걷는 동안 격한 감정은 식는다. 끓던 물이 그릇을 옮기는 사이 미지근해지듯 감정도 걸음 속에서 온도를 잃는다. 식은 머리로 내린 판단만이 자신을 지킨다. 뜨거운 머리로 내린 결정은 대개 자기를 베는 칼이 된다. 화가 났을 때 던진 말, 끊어버린 인연은 거의 예외 없이 후회로 돌아온다. 그 후회를 막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몇백 걸음의 침묵이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강하다. 모든 자극에 곧바로 답하는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기 쉽다. 그러나 걷기 위해 자리를 뜨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 사이에 한 박자의 간격을 만들고 그 한 박자가 그를 지킨다. 충동은 빠르고 지혜는 느리다. 빠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일부러 느려져야 한다. 걷는다는 것은 그 느림을 몸으로 사들이는 일이다. 걷기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 단순함이다. 한 발을 내딛고 다른 발을 내딛는 일. 그 단순한 반복이 복잡한 머리를 가라앉힌다. 인간의 정신은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 앞에서 지친다. 그러나 걷는 동안에는 선택이 사라진다. 그저 앞으로 갈 뿐이다. 그 단순함이 휴식이 된다.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다루려 할 때 사람은 더 엉키지만 가장 단순한 동작으로 돌아갈 때 막혔던 것이 트인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집을 수 없고 손을 펴야 비로소 무언가 손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 걷기는 정신에게 손을 펴는 법을 가르친다. 머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더 복잡하게 매달리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단순함을 향한다. 그래서 막다른 생각에 부딪혔을 때 가장 현명한 일은 더 영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해지는 것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원초적인 리듬 앞에서 머릿속에 과장된 비극들은 제풀에 잦아진다. 머리가 키워놓은 것을 발이 다시 제 크기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자가 가장 멀리 간다. 신중함과 망설임을 혼동하지 마라. 둘은 닮았지만 정반대다. 신중함은 판단을 위한 멈춤이고 망설임은 판단을 피하기 위한 멈춤이다. 겉으로는 똑같이 가만히 있지만 속은 다르다. 더 오래 앉아 고민한다고 더 나은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생각은 답을 다듬는 일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핑계로 변한다. 그 지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다. 계획은 책상에서 완성되지만 인생은 길 위에서 완성된다. 머릿속에서 100번 떠난 여행은 단 한 걸음의 실제 여행을 이기지 못한다. 생각으로 지은 집에서는 누구도 살 수 없다. 사람들은 큰 결심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이다. 한 번의 거창한 다짐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내딛는 작은 걸음은 사람을 천천히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의지는 약하고 변덕스럽다. 기분이 좋은 날에만 작동하고 정작 필요한 날에는 자취를 감춘다. 그래서 의지에 기대는 사람은 늘 제자리다. 믿어야 할 것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의지가 무너진 날에도 사람을 대신 끌고 간다. 마음이 가장 약해진 날, 그를 일으켜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길이다. 걷는 사람은 자기 삶의 속도를 되찾는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사람들은 그 속도에 끌려다니며 자기 보폭을 잃는다. 남의 속도로 살면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걷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나를 재촉하지 못한다. 한 걸음의 보폭, 한 호흡의 리듬은 온전히 내 것이다.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애초에 어디로 가려 했는지를 떠올린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를 다시 보게 된다. 걷기는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잊고 있던 질문을 되돌려준다. 그러니 생각이 많아질 때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하는가가 아니다. 지금 나는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이다.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앞에서 더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끈기가 아니라 회피다. 더 생각해서 풀릴 문제였다면 이미 풀렸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리라면 그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다. 멈춤은 휴식이 아니라 가라앉음이다. 휴식은 움직이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고 가라앉음은 움직이지 못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이다. 둘을 혼동하면 인생 전체가 늪이 된다. 그리고 걷다 보면 알게 된다. 풀어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문제가 사실은 풀 문제가 아니었음을. 어떤 일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시간이 데려가야 할 것을 머릿속에서 당장 끝내려 하니 괴로웠던 것이다. 걷는 동안 그 사실이 몸으로 이해된다. 모든 것을 지금 끝내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해결이다. 길은 목적지에 닿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걷는 동안 사람을 바꾸어 놓기 위해 있다.
출발한 사람과 도착한 사람은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은 고민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고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다만 그것을 짊어진 사람이 달라진다. 같은 짐도 누워서 받으면 가슴을 짓누르지만 걸으며 지면 등이 나누어 받는다.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말은 거기에 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무게는 줄지 않았으나 그것을 견디는 몸이 깨어난 것이다. 짐을 덜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도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길러야 한다. 그러므로 걷기를 기분 좋은 날에 사치어 두지 마라. 마음이 무너진 날에만 걷는 사람은 이미 늦은 것이다. 무너지기 전에 걷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날씨와 기분과 상관없이 두 발을 밖으로 내보내라. 기분에 기대는 사람은 흔들리고 습관에 기대는 사람은 버틴다. 걷기를 몸에 새긴 사람은 생각이 그를 덮치기 전에 이미 길 위에 나가 있다. 기억하라. 머리로 무너지는 자는 발로 일어난다. 길을 잃은 생각은 길 위에서 방향을 되찾는다. 병든 몸으로 가장 멀리 걸었던 한 사람이 이미 그 사실을 증명했고 너의 두 발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생각이 너를 짓누르거든 더 깊이 생각하지 마라. 일어나서 걸어라. 무거운 머리는 그 자리에 두고 발끝부터 가벼워져라. 멈춰선 자는 가라앉고 걷는 자는 살아남는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벽,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벽.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벽이 아니라 망설임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께 짧은 시 한 편을 드립니다. 문은 늘 벽에 얼굴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길이 없는 줄만 알았네.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나도 모르게 벽을 닮아가더라. 계절은 몇 번이나 지나갔는데 나만 같은 자리에 서 있었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랄 것도 없이 그저 답답한 마음에 손을 뻗어보았네. 그런데 있더라. 길이 없던 게 아니었네. 세상이 나를 막고 있던 게 아니라 내가 닫아둔 문을 오래도록 벽이라 부르고 있었네.